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뒤집어 영어를 그리다 특급받은 영어 원리 충전소, 여기는 드로우 잉글리시 시즌2의 21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문장의 재료인 육품사와 조립법인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육품사인 동, 명, 형, 부, 전점에서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까지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치사라는 것이 영어에서 없었다고 가정하면요, 영어라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완성해내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영어 사람 걔네들이 아무리 자기네들 컨셉과 고집대로 단어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간단하기만 한 단어들의 재활용도를 이용해서 다름 아닌 순서를 가지고 의미를 구별해 보려고 해도 의미적으로 헷갈림을 없애기에는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에 다다랐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람 걔네들도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말에서의 토시와 같은 문법적 도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명사 앞에 붙여 쓰는 전치사였던 거죠. 우리말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말 토시에서의 조사와 문법적 쓰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말에서의 조사도 명사 뒤에 바로 붙여 쓰거든요.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영어의 전치사는 of you, to her 에서의 of, to와 같이 명사 앞에서 독립된 단어로서 한 칸 띄고 명사와 붙여 써먹는 반면 우리말 조사는 너의, 그녀에게에서의 뭐뭇의, 뭐뭇에게와 같이 명사 단어 바로 뒤에 띄어쓰기 없이 접착체 토시로 붙여 써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영어의 전치사에 대한 정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또 더욱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전치사는 지난 시간들 중에 주다 동사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치사라는 용어는 앞전, 노을 치거든요. 영어로는 preposition인데요. 여기 pre가 앞이라는 뜻이고요. position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치잖아요. 그래서 앞에 놓는다 또는 앞에 위치시킨다 라는 뜻으로 전치사 preposi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 앞에 두는지가 중요하겠죠? 방금 말씀드렸죠? 바로 명사 앞에 두는 겁니다. 당연히 대명사 앞에 둘 수도 있고요. 제가 명사, 대명사는 항상 하나의 범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하고만 붙어먹는다 라고 무조건 외워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림은 전치사 전에 지읒 모양을 본떠 이렇게 역삼각형을 그려주고 그 뒤에 이렇게 명사를 결합해 주라고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했던 게 책임 없는 처사 같아서 사실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인간이 아니신 분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은 대체 왜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신이겠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 먹고 싸고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 칭얼거리고 울고 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배우게 되면 맘마, 까까, 응까, 쉬 하면서 먹을 거를 달라고 하고 또 배설을 합니다. 조금 더 크면 이 세상에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말들을 습득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영어라는 것을 배우려고 하십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으로서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영어를 배우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말은 다들 똑같이 잘하는데 이 세상이 영어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영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구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배우기 싫어도 배우시는 분들 솔직히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처럼 영어 사람 말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딴 나라에 말을 못한다고 이 나라에서는 적잖게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그 응어리를 풀려고 제가 16년 넘게 파헤친 겁니다.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면서요. 제 영상을 몇 분이나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서 좀 더 나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영어를 스터디가 아닌 랭귀지로 배우시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스터디는요, 그 어원의 이미지가요, 안간힘을 쓰다입니다. 안간힘을 써서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랭귀지의 이미지는요, 혀입니다. 혀. 혀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 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영어 사용자일 뿐이잖아요. 영어 사람이 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혀로 말을 만들어서 먹는 원초적 원리 자체도 똑같습니다. 영어가 우리말이랑 다르다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와 함께 공통적인 언어적 개념도 추려내어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치사 얘기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언어를 인간들이 만들어서 먹는 말로 접근하자고 했죠?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랑 공존하며 살죠? 당연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하고 부대끼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뭔가요? 바로 명사잖아요. 명사. 결국 우리 인간들은요, 다른 명사들하고 함께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명사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뜬 구름 잡는 추상적인 설명은 그만하고요. 그럼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문장의 예로 한번 봅시다. 이 문장 with my girlfriend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부러운 놈이네요. in 서울 서울 안에 살고 자가에 산다면 정말 부러운 놈이네요. on the table 빵이 테이블 위에 있고 by me 나에 의해 사랑받고 to him 그에게 책이 주어지고 보세요. 죄다 다른 명사들하고의 관계를 표현해주기 위해 그 명사 앞에 전치사 with, in, on, by, to 이따위 것들을 써준 거잖아요. 재료를 만드는 원리 자체는 우리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말에서는 접착제 방식으로 뭐뭇과 함께, 뭐뭇에, 뭐뭇 위에, 뭐뭇에 의해, 뭐뭇에게를 명사에 갖다 붙여준 거고 영어 사람들은 with, in, on, by, to와 같은 전치사라는 별도의 단어를 명사 앞에다가 붙여서 써먹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영어 사람들이 아무리 간단한 걸 좋아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싫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기 위한 어떠한 언어적 수단을 안 만들고는 못 배겼을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에서 만약에 전치사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다른 명사와의 관계를 표현해주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 써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도저히 안 됐겠죠? 그래서 영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명사 앞 전치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 인간들 참으로 어지간히 고집스러운 인간들입니다. 이 전치사조차도요 부사 또는 접속사로 써먹는 놈들을 또 그대로 갖다가 재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전치사는 대략 80여 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대략 어림잡아 40여 개가 부사로도 쓰이는 거고요. 대략 10개가 접속사로도 쓰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치사 중 약 25개 정도는 형용사, 명사로도 함께 쓰이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품사로서의 쓰임이 겹치는 재활용의 도표를 한번 다루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로 써먹는 단어를요 부사, 접속사, 형용사, 명사 등 다른 품사로도 또 써먹으니까 당연히 또 헷갈리는 겁니다. 특히나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겁나게 많거든요. 왜냐면 전치사 중 40여 개가 부사로도 써먹으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절실히 느끼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선생님들조차 구분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영어 단어에 대해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영어 단어들을 담는 작은 그릇들은 다 내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큰 그릇들을 준비하세요. 그런 다음 내가 니네들을 아직은 모르지만 가리지 않고 다 품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어들을 품는 시간을 자꾸 투자해서요. 그놈들을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품사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구별을 할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림 그리는 훈련, 즉 이렇게 그릴 것인지 또는 이렇게 그릴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과 횟수를 늘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해보시면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랑부터 먹는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셨는지요? 그러한 이유로 결국 그림도 언제나 항상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전치사 이거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뒤에 결합하는 명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붙어 먹는 명사를 문법용어로 전치사의 목적어다 라고 한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진짜로 중요한 말씀 드린다면 여러분, 이러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뭉친 이 덩어리는 문장에서 부사 또는 형용사로 써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써먹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매우 핵심적인 사실이겠죠? 자, 이제는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형용사로 써먹으니까 이 말은 즉슨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자리 아니면 형용사 보호 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또 올리셔야 합니다. 아직 또 올려지지 않는다 하시면 이 표를 끊임없이 보면서 참조하셔서 또 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를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또 핸드폰 사진으로도 저장해 놓으십시오. 자, 그럼 더 들어가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에 대한 사용 빈도를 보시면 일단 거의 대부분인 98% 정도는요, 위 예문들에서처럼 부사로 써먹는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즉슨 거의 대부분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아주 가끔은 한 2% 정도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덩어리를 형용사로도 써먹는 경우도 있다는 걸 살짝 기억만 해주십시오. 형용사로 써먹는다는 것은 당연히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형용사 보호 자리에서 써먹겠죠? 예문으로 보시죠. 이 예문에서 on the desk는 책상 위에 라는 뜻의 형용사 덩어리로 the pen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형용사는 원래 명사 앞에서 수식해주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로 길어질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수식해주는 게 훨씬 명확하죠. 그죠? 만약에 이 문장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게 되면 이렇게 명사 데스크하고 또 같은 종류인 명사 펜이 연속해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문장은 모호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단어의 순서 잡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덩어리를 형용사 보호로 써먹는 경우도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예문인데요. 이 문장에서의 of an age는 같은 나이인 이라는 뜻으로 비동사 are에 대한 형용사 보호라고 그래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계적인 문법 설명으로는 we하고 an age는 이꼴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명사 an age 앞에 전치사 of를 붙여 형용사로 만들어준다라고 설명을 또 하고요. 우리가 배운 관점에서도 we는 on age이다가 아니라 we는 on age인 상태인 거니까 전치사 of를 붙여 형용사 덩어리로 결합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깁시다. 그 대신에 품사와 문장 성분과의 관계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쓰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서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표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대명사는 명사에 포함시키고 감탄사는 부사에 포함시켜서 생략하였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 나가기 위해 용어 하나 정의하고 갑시다. 제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라고 계속 하다 보니 입이 좀 아프네요. 사실 전 문법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때로는 문법 용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 이 11자를 전명구라는 세 글자를 줄여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전에 배운 긴 명사를 대신해서 짧은 대명사를 쓰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구는 영어로 phrase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로서 어떠한 품사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에 다룰 내용이니 살짝 기억만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방금 전에 전명구를 형용사로 써먹는 그리 많이 써먹지는 않는 문장의 구조를 살짝 봤었고요. 그 전에는 훨씬 더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전명구를 부사로 써먹는 이 예문들을 봤었는데
다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문들은 모두 부사 전명구가 동사를 수식해주는 예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사 전명구로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예문들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실래요? 일단 영상 일시정지 시켜 놓으시고요. 이 문장을 종이에 써놓고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다들 그리셨나요? 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이해하셨다면 틀린 부분을 잡아내셨어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우시면 딴 건 몰라도 무조건 동사는 찾아서 동그라미 하라고 했죠?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 동그라미를 잘 그리신 분들이라면 여기 비동사 am하고 여기 일반 동사 play에 동그라미를 치셨어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입이 아프게 수십 번은 강조했잖아요. 한 문장에서 동사 동그라미가 2개 그려지면 절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본격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동사와 결합 요소 할 때 목보 동사 부분에서 살짝 맛은 보여드렸습니다. 동사 동그라미가 2개 그려질 때는 그중 하나는 다른 땡땡사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근데 그 방법은 to are 아니면 are ing 둘 중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play에 ing를 붙여서 playing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배운 목보 동사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치사 파트를 다룰 때 그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니까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고요.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립니다. 아까 이 문장 play를 playing으로 바꿔준 이유는 전치사 at하고 결합하기 위해서는 명사가 돼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사 원형 play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at playing piano 이 전명구는 부사로서 형용사 그것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한 문장 더 볼까요? 이 문장도 영상 멈춰놓고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문장을 고쳐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실래요? 여러분, 이 문장도 그림 그리는데 이상하게 막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잘 고치셔서 다시 그리셨나요?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고쳐볼까요? 이상한 부분은 바로 전치사 for 다음에 late 이 부분이죠? 혹시 late에 ing를 붙여서 lating 이렇게 고치신 분 있나요? 그러신 분은 아직 연습을 더 하셔야 합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는 분, 왜 안 되죠? 그렇죠. 이 late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잖아요. 여러분, ing를 갖다 붙이는 거는요, 동사 원형 root, re이잖아요. 그래서 ring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late는 형용사인 거 설명 안 해도 그 정도 감각은 있으실 거라 믿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만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힘이 없는 동사, 뭐뭐인 상태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동사랑 같이 써먹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혼자 뭔가를 할 수 없으면 제일 친한 놈을 소환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때 비동사에 원형 be를 갖다 써야 하는데 지금은 전치사와 결합할 명사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be에다가 ing를 붙여서 being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고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for being late 이 전명구는 부사로서 형용사 sorry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도 보시죠. 여러분, 이 문장은 비교적 간단한 문장이죠. 이 문장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전명구 for my dreams는 과연 바로 인접한 또 다른 부사 hard를 수식해서 내 꿈들을 위해 열심히 일까요? 아니면 동사 work를 수식해서 내 꿈들을 위해 일한다 일까요? 아니면 문장 전체인 I work hard를 수식해서 나는 열심히 일한다 내 꿈을 위해 일까요? 정답을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건 정답이 없는 게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중원디의 문제입니다. 문장 속에서 전명구가 무엇을 수식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앞서 예로 든 문장들도요. 전명구의 수식 관계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가 뭐를 수식한다 라고 굳이 한정지어서 설명드린 것 뿐이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갸우뚱하지 않으셨어요? 동사를 수식하는지 형용사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다 맞는 것 같은 문장들이 많았죠?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심지어는요.
전명구가 부사 역할인지 아니면 형용사 역할인지조차 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따지지 마세요. 그냥 문장의 의미가 말이 되고 또 무리 없이 의미가 전달되면 그냥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문법은 엉성한 경우가 많아요. 영어 사람들조차도 이걸 굳이 밝히고 문법적으로 죄다 정해버리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전명구는 여러 개를 계속 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예문처럼요.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간다 학교에 버스로 내 친구와 함께 매일입니다. 이 문장도 전명구가 어떤 놈을 꾸며주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전명구들이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순서 잡으니까 자연스럽게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죠? 많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전명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예문 하나만 더 보시죠.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콤마를 딱 찍어주는 건 거기서 의미를 한번 잘라버리겠다는 거. 그래서 이 문장에서 during the night는 the rain changed to snow 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의 개념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사라진 문장의 예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문장도 영상 멈춰놓고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니 어떠신가요? 딴 곳은 다 그려지는데 여기 at에서 막히시는 분 많으셨을 겁니다. at은 전치사인 것 같아서 역삼각형을 그려놨더니 결합해줄 명사가 없죠? 그렇다면 이 at이 부사인가 하고 사전 찾아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사전을 찾아봐도 at은 오로지 전치사로만 쓰이는 놈입니다. 그럼 대체 at 다음에 명사라는 놈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기 동사 덩어리에 이렇게 수동태 표시를 한 분이라면 전치사 at의 목적어를 찾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설명해드리면 여기 동사 덩어리 was left는 수동태 형태이니까 그 앞에 있는 he는 동사 left를 당하는 놈이겠죠? 그래서 수동태가 아닌 능동의 문장이라면 이 주어 he는 동사 left의 뒤에서 목적으로 결합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이 능동의 문장이라 할 수 있겠네요. 원래는 이렇게 everybody가 주어이고 left가 동사인데 여기서 이 left라는 동사는 의미적으로 이 문장과 같이 목적어를 동사에 직접 결합하지 못하는 동사라서요. 반드시 이렇게 전치사 at을 써준 다음에 목적어를 써주어야 하는 동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의미적으로 뭐뭐를 비웃다에 해당하여 목적어를 동사에 바로 결합해서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여기서의 left처럼 at과 같은 전치사를 반드시 써주고 목적어를 결합해 주어야 뭐뭐를 비웃다 라는 의미가 완성되는 경우가 영어에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어휘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건 끊임없이 접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시간을 좀 더 줄이려면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서 목적어를 결합하는 동사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고 끊임없이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강의로 정리해 드리면서 동사의 원초적 어원 때문에 전치사를 꼭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음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이 ref at과 같은 단어 덩어리를 구동사 phrasal verb라는 용어로 정리를 해주는 서적이나 자료들이 매우 많으니까요. 참고하고 잘 정리하셔서 자기만의 어휘 영역을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영어 문장에서는 이 문장처럼 어떤 덩어리의 일부분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동 후에 빈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어야 합니다. 뭔가를 채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뭔가가 있다가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진행하다 보면 뭔 소리였는지 이해가 되실 테니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이렇게 전치사 목적어가 사라지는 문장의 경우는 이것 말고도 서너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건 전치사를 따로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6품사 중에 마지막 품사인 접속사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